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인연이었어. 준호의 큰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순간의 폭로가 이렇게 큰 파국으로 번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 사이로 이른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28평 아파트 거실에서 김혜정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벽면 가득 붙어 있는 포스트잇과 체크리스트들이 그녀의 바쁜 일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딸 지연의 결혼식을 2달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혼주 한복은 어머님 것으로 하고 패백 음식은 전통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고 혜정은 작은 수첩에 빼곡히 적힌 체크리스트를 한 줄씩 점검했습니다. 벌써 아침 6시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있던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감돌고 있었어요. 올해 62의 혜정에게 이번 결혼식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남편을 29에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지연을 키워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거든요.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원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시장에서 일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지연이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33세 지연은 혜정을 빼다 박은 듯 닮았는데 특히 또렷한 눈매와 섬세한 손가락이 그랬어요. 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뭘 하세요? 아직 2달이나 남았잖아요. 지연이 살짝 핀잔을 주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엄마를 향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혜정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엄마 인생에서 이보다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니?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 그런데 혜정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기쁨과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이 말이죠. 아마도 홀로 키운 딸을 보내는 모든 어머니들이 느끼는 감정일 거였습니다. 준호는 좋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혜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신랑 박준호와는 몇 번밖에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된 인연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반듯하고 믿음직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친척들 사이에서 조금씩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혜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 좀 복잡하다던데. 지난주 친척 모임에서 사촌 언니가 살짝 귀띔해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옛날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혜정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지연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과거의 일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엄마,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지연이 혜정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워낙 예민한 성격인 지연은 엄마의 작은 변화도 금세 알아챘거든요. 아니야, 그냥 너무 기쁘면서도 막상 현실이 되니까 실감이 안 나는구나. 혜정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이제 정말 시집을 가는구나 싶어서. 사실 혜정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제 지연만 행복하면 됐다. 나머지 인생은 외롭더라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 자꾸만 머리를 스쳐 지나갔거든요. 오후에 웨딩홀 답사를 다녀온 혜정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체크리스트를 점검했습니다. 혼주 드레스, 패백 준비물, 하객 명단. 하나하나 확인하면서도 마음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지연아,
준호 아버지 성함이 뭐라고 했지? 혜정이 문득 물었습니다. 그동안 신랑 집안과는 어머니하고만 주로 연락을 했거든요. 아버지는 일이 바쁘시다며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박철우라고 하셨어요. 건설회사 사장님이라던데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혜정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흔한 이름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날 밤 혜정은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20여 년 전 찍은 가족사진 속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우리 딸 시집 잘 보내야 하는데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로 인한 피로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딸을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혜정은 베개 속으로 얼굴을 묻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무 예민해지는 건 아닐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혜정도 모르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막연한 예감이 가슴을 스쳤지만 그녀는 그저 딸의 행복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지연의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혜정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거울 앞에서 혼주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진분홍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가 어우러진 한복은 지연이가 직접 골라준 것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예쁘세요. 지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와 혜정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딸의 모습을 본 혜정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어요. 30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정말 현실이 된 것 같았거든요. 오전 10시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에 도착한 혜정은 신부 대기실에서 지연의 메이크업이 마무리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 아래 지연의 얼굴이 한층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어머니, 긴장되시죠? 옆에서 함께 기다리던 지연의 친구가 혜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혜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장보다는 꿈만 같아요. 우리 지연이가 정말 커서 시집을 가는구나 싶어서. 11시 반 예식 시작 1시간 전이었습니다. 혜정은 하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웨딩홀 로비로 나왔어요. 친척들과 지연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죠. 화사한 꽃다발과 축하 인사가 오가는 가운데 혜정의 마음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신부 어머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뒤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정이 돌아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키가 크고 듬직한 체격의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본 혜정은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혜정, 정말 너였나? 남성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신랑의 아버지, 박철우였어요. 혜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어. 40년 전 대학생 시절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것도 하필이면 자신의 사위의 아버지로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철우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주변의 소란스러운 웨딩홀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둘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정이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김혜정입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박철우입니다. 그런데 정말 철우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의 얼굴에서 옛날
20살 혜정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옆에서 지켜보던 친척 어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정과 철우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처음 뵙는 사이입니다. 혜정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철우와 눈이 다시 마주쳤고 둘 다 마음이 급격히 요동쳤어요. 그때 지연이 드레스를 입고 로비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시아버님이 오셨구나. 지연의 밝은 목소리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렸어요. 어머, 지연이구나. 정말 아름답네. 철우가 마음을 추스르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혜정에게로 향했어요. 혜정 역시 평정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철우와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대학교 정문 앞에서 만났던 첫 만남, 한강에서 함께 걸었던 데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그 아픈 기억까지. 시아버님, 안녕하세요. 지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많이 긴장되셨나 봐요. 아니야, 괜찮아. 혜정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딸이 첫사랑의 아들과 결혼한다니. 그럼 저희는 준비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철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정과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친 순간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예식 시작 30분 전 혜정은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정신 차려, 혜정아. 오늘은 지연이의 날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억누르기는 쉽지 않았어요. 한편 철우도 신랑 대기실에서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은 평정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이상하신데.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감격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철우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기억들과 현재의 상황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예식장에 하객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은 신부 어머니 자리에, 철우는 신랑 아버지 자리에 앉았어요. 서로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위치였죠. 두 사람은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가끔씩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1시 정각,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지연이 철우의 팔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어 나왔어요. 혜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동시에 철우의 모습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준호가 지연의 손을 잡는 순간 혜정과 철우의 눈이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40년 전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결혼 서약을 하고 있었거든요. 혜정은 마음을 다잡으며 딸의 행복만을 바라보려 했어요. 그러나 운명의 장난 같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과 검은 턱시도의 준호가 단상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주례사가 진행하는 예식 과정을 지켜보는 하객들의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혜정과 철우만은 복잡한 심정으로 이 순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사랑을 약속하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순간, 주례사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정은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어야 했는데 왜인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축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의 대학 동창이 불러주는 아름다운 노래가 예식장을 감쌌어요. 사랑해요, 당신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감미로운 멜로디가 흐르는 가운데 혜정은 무의식 중에 철우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철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축가 가사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40년 전 혜정과 함께 들었던 노래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런 노래를 들으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었는데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신부 지연이었습니다. 단상에서 하객들을 바라보던 지연의 눈에 엄마와 시아버지의 묘한 시선 교환이 포착된 것이죠. 왜 엄마랑 시아버지가 저렇게? 지연의 마음속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분명히 처음 만났다고 했는데 왜 서로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워낙 예민한 성격의 지연은 그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축가가 끝나고 반지 교환 순서가 되었습니다. 준호와 지연이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혜정도 박수를 치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지연과 준호가 단상에서 내려와 부모님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정은 딸이 절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정말 어른이 되는구나. 그런데 바로 옆에 철우가 서 있다는 사실이 이 감동적인 순간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예식이 끝나고 기념사진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신랑 신부만의 사진, 그 다음 가족사진 순서였어요. 사진사가 양가 부모님도 함께 들어오시겠어요? 라고 안내했을 때 혜정과 철우는 어색하게 서로 옆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화목한 가족의 모습으로 웃어주세요. 사진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혜정과 철우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기가 쉽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 서 있다니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사진 촬영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지연은 계속해서 엄마와 시아버지의 분위기를 관찰했습니다.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시아버지랑 정말 처음 만나신 거예요? 지연이 혜정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혜정은 깜짝 놀라며 딸을 바라봤어요. 왜 그런 말을 하니? 당연히 처음이지.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지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혜정은 딸의 예리한 관찰력에 당황했어요. 역시 지연이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놓치는 세세한 부분까지 잘 파악하는 아이였거든요. 피로 연장에서는 더욱 많은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였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한 테이블에 앉게 되면서 혜정과 철우는 더욱 가까운 거리에 자리하게 되었어요. 두 집안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네요. 준호의 어머니가 밝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혜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단순한 인연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준호의 큰어머니가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준호의 큰어머니는 옛날 사람 특유의 직설적인 성격이었어요. 아이고, 신부 어머니가 참 젊어 보이네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큰어머니가 혜정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정은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설마 과거 일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철우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처음 뵙는 분인데요. 혜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나이 들어서 헷갈리나 보네요. 하. 큰어머니가 웃으며 넘어갔지만
그 시선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혜정과 철우는 내내 어색함을 감추려고 애써야 했어요. 가끔씩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둘 다 급하게 고개를 돌렸죠. 신랑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혜정의 사촌 언니가 물었습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혜정은 그 대답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40년 전 철우는 건축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거든요. 꿈을 이뤘구나 싶으면서도 동시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신부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이번에는 준호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동네 주민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요. 혜정이 답했습니다. 철우는 그 말을 들으며 혜정의 삶이 궁금해졌어요. 홀로 딸을 키우며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을지,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왔을지. 두 분 다 참 성실하게 사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녀들을 키워내신 거겠어요. 지연의 고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큰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제 생각났네요. 옛날에 김혜정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혜정과 철우는 동시에 창백해졌죠.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옛날 일이라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복잡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큰어머니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혜정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이렇게 과거가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철우도 마찬가지로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동명이인이실 거예요. 세상에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겠어요. 혜정이 재빨리 변명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엄마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표정도 마찬가지로 어색해 보였죠.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혜정은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마음을 추스르려는데 뒤에서 철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정아. 철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혜정은 뒤를 돌아보며 철우와 마주했어요. 40년 만에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죠. 웨딩홀 복도에서 혜정과 철우가 40년 만에 단둘이 마주섰습니다. 주변은 피로 연장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로 시끌벅적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어요. 혜정아, 정말 너였구나. 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4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철우 씨. 혜정도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설마 신부가 내 딸일 줄이야. 철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운명일까? 혜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운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혹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철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과거는 과거대로 묻어두고 아이들의 행복만 생각하자. 이번 결혼은 지켜야 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구나. 찾고 있었어요. 혜정과 철우는 급하게 거리를 두었어요. 지연이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죠. 시아버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나눴어. 철우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지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피로연장으로 돌아갔어요. 피로연이 무사히 끝나고 양가 가족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혜정과 지연도 아파트로 돌아와 피곤에 지친 몸을 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연이 웨딩드레스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아버님이 좀 이상하셨어요. 혜정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뭐가 이상했는데? 엄마랑 시아버님이 서로를 보는 눈빛이 뭔가 다른 감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니? 처음 만난 사이인데. 혜정이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날 밤 지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내내 느꼈던 묘한 위화감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특히 엄마와 시아버지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가 신경 쓰였어요. 며칠이 지나고 지연은 시댁에 인사차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시부모님 댁을 찾아갔는데 마침 준호의 큰어머니도 와 계셨어요. 어머, 새 며느리 왔구나. 큰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결혼식 때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큰어머니가 갑자기 지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네. 지연이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큰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가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특히 눈매가. 아, 맞다. 큰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 철우 젊었을 때랑 똑같네. 준호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시아버지 닮았다니까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큰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아니야, 이상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닮는다는 게 말이 되나? 순간 그 자리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연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연아, 큰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 성함이 김혜정이라고 했지? 네, 맞아요. 큰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혹시 내 어머니가 젊었을 때 어디 살았는지 아니? 대학 다닐 때는 신촌 쪽에 살았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큰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연은 당황했어요. 네, 아버지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말고 친아버지 말이야. 큰어머니가 더욱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큰어머니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우리 철우가 김혜정이라는 여자와 사귀었던 적이 있어. 두 집안이 반대해서 헤어졌는데 그때 김혜정이 임신을 했었거든. 그 아이가 혹시... 큰어머니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 때 엄마와 시아버지의 어색한 분위기, 서로를 바라보는 묘한 눈빛들. 그럼 시아버지가...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진정해.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지만 지연은 이미 패닉 상태였어요.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지연이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준호하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지연은 집을 뛰쳐나왔어요. 준호가 뒤따라 나왔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죠. 지연은 곧바로 엄마가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혜정에게 소리쳤어요. 엄마,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 친아버지가 누구예요?
혜정은 딸의 다급한 모습을 보고 모든 걸 직감했어요. 결국 들킬 날이 온 것이었죠. 지연아.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시아버지가 제 친아버지예요? 지연이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혜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준호는 제 이복 오빠라는 거예요? 지연의 절망적인 외침이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는 두 가족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시작이었죠. 지연의 절망적인 외침이 아파트에 울려 퍼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딸에게 들켜버린 것이죠. 엄마, 대답해 주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박철우 씨가 정말 제 친아버지예요? 혜정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어요. 지연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죠. 더 이상 거짓말로 숨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 맞다. 혜정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우 씨가 내 친아버지야. 지연은 그 순간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럼 준호는 제 이복 오빠라는 거잖아요. 지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혜정도 눈물을 쏟아내며 딸 옆으로 다가갔어요. 지연아, 엄마도 정말 몰랐어. 준호 아버지가 철우 씨인 줄 몰랐다고. 몰랐다고요? 그럼 왜 결혼식 때 그렇게 어색하셨던 거예요? 왜 시아버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셨던 거예요? 지연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혜정은 할 말이 없었어요. 딸의 예리한 관찰력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엄마가 저를 속였어요. 평생을 속이고 살았던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대체 누구예요? 왜 거짓말을 했어요?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엄마가 나중에 만나서 결혼한 분이야. 너를 친딸처럼 사랑해주신 분이고. 친딸처럼요? 그럼 진짜 딸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지연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지연을 따라와서 급하게 들어온 것이었죠. 지연아. 준호가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괜찮아? 지연은 준호를 보는 순간 더욱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는 이복 오빠라니 이런 잔혹한 현실이 있을까요? 괜찮을 리가 없죠. 지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이 무효라는 걸 방금 알았는데요. 준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큰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지연의 반응으로 확인한 것이죠. 지연아, 일단 진정하자. 준호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지만 지연은 몸을 피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에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혜정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지연아, 제발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야. 해결책이요? 이미 결혼까지 한 상황에서 무슨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지연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 철우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아버지.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큰일 났다. 큰어머니가 모든 걸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지금 어디 있니? 철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집에 있어요. 아버지, 정말 사실인가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철우의 긴 한숨이 들렸어요. 준호야, 만나서 다 설명할게.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겠다. 모두 함께 이야기해야겠어. 철우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준호가 전화를 끊자 지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시아버. 아니, 친아버지가 오신다고 했죠? 지연아, 우리 모두 냉정하게 이야기해보자. 준호가 애써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냉정하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냉정해져요? 지연이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겨우 며칠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혜정이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몸을 피했어요. 엄마, 이제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평생 저를 속이고 살았잖아요. 지연아, 엄마도 정말 힘들었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혜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거짓말하며 살았던 거예요? 지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30분 후 철우가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혜정이 문을 열어주었죠. 40년 만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들어오세요. 혜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우가 거실로 들어오자 지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왔군요. 제 친아버지. 그 말에 철우의 가슴이 찡했어요. 40년 만에 딸에게서 듣는 아버지라는 호칭이었지만 상황이 너무나 참혹했거든요. 지연아. 철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늦었구나. 늦었다고요? 40년이나 늦었죠. 지연이 쏘아붙였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세요? 왜 이런 식으로 알게 해요? 철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지연이 자신의 딸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혜정과 헤어진 후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었거든요. 지연아, 아버지도 몰랐어. 내가 내 딸인지. 철우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엄마가 임신했을 때는 뭐였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간 거예요? 지연이 따져 물었습니다. 혜정이 급하게 나섰어요. 지연아, 그때 상황은 복잡했어. 두 집안이 완전히 원수가 되어서. 원수요? 그럼 저는 원수의 딸이라는 거네요. 지연이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준호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모두 진정하세요. 이렇게 싸워봤자 해결되는 건 없어요. 해결이요? 이미 결혼까지 한 상황에서 무슨 해결이 있어요? 지연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남남이에요. 아니, 남남보다 못한 관계죠. 철우가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요. 지연이 소리치며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거실에는 혜정, 철우, 준호만 남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날 밤, 네 사람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네 사람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혜정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준호는 잠시 친구 집에 머물기로 했고, 철우는 자신의 집에서 홀로 과거를 되돌아보며 괴로워했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혜정은 지연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밥 좀 먹자.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않았잖니. 들어오지 마세요. 지연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계속 울어서 목이 다 쉬어 있었거든요. 혜정은 문 앞에서 주저앉아 딸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평생 미안하게 살겠어. 하지만 제발 몸은 챙기자.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이었다는 생각에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한편 철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대학생 시절 혜정과 함께했던 날들이 적혀 있었죠. 1984년 5월 15일. 오늘 혜정이와 한강에서 데이트했다. 혜정이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기뻤다.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철우는 일기를 읽으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렸어요. 두 집안의 극심한 반대, 집안끼리의 재산 다툼, 그리고 오해로 인한 헤어짐까지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그때 내가 더 강하게 혜정이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철우가 후회에 잠겨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절 철우의 아버지는 혜정의 집안이 사기를 쳤다며 극렬히 반대했었어요. 반대로 혜정의 어머니는 철우의 집안이 자신들을 무시한다며 분노했었죠. 젊은 두 사람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었어요. 결국 혜정은 홀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고 철우는 군대에 가면서 두 사람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던 것이죠. 그 후 철우는 제대 후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혜정도 지연의 양아버지가 된 남자와 결혼했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준호가 다시 혜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나름대로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어요. 어머님, 준호가 혜정을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호야, 고생 많았구나. 혜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어른들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지연이는 어떠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혜정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호는 지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나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어요. 지연의 모습을 본 준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거든요. 뭘 이야기하려고요? 지연이 무기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 앉자. 준호가 지연을 거실로 이끌었어요. 지연아, 나도 이 상황이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있어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연이 체념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일단 법적으로 결혼을 무효화해야겠어. 그리고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요? 지연이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남매로 살아가는 거야. 준호가 힘들게 말했어요. 비록 이상한 방식으로 알게 됐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이요? 며칠 전까지 남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오빠라니.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철우가 들어왔어요. 혜정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공기가 흘렸어요. 들어오세요. 혜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철우는 거실에 앉아있는 지연과 준호를 바라봤어요. 자신의 두 자녀가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철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딸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것도,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지연이 차갑게 반응했어요. 철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연아, 내 어머니와 내가 헤어진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엄마 혼자 저를 키우게 내버려뒀던 거예요? 지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정이 나섰어요. 지연아, 그때는 정말 복잡했어. 두 집안이 원수처럼 지냈고, 그런 건 어른들 사정이잖아요. 저한테는 아버지가 필요했는데, 지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철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라고 하지는 않겠어. 다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이제라도요? 지연이 비웃었어요. 33이 된 지금에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시겠다고요? 준호가 중재에 나섰어요. 지연아,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야.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맞아요. 시어머. 아니, 새어머니도 계시죠. 지연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철우가 무거운 표정이 되었어요. 아내에게는 아직 자세한 사실을 말하지 못했거든요. 집사람과는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 생각이야. 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차근차근이요?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며느리였다는 걸 어떻게 차근차근 설명하시려고요? 지연이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어요. 이 상황의 복잡함과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죠. 혜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철우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일단 법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겠어. 결혼 무효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요? 지연이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철우가 힘들게 말했어요. 비록 이상한 방식이지만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거 아닐까?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모든 걸 받아들이기에는. 그래, 천천히 하자. 철우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네 사람은 각각 다른 생각에 잠겼어요. 혜정은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철우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를, 지연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준호는 가족이 된 지연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었죠.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공통된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됐으니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는 것이었죠. 일주일이 지난 후 지연은 마침내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에게 연락을 취해 만나자고 했어요. 준호 씨, 커피숍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지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알겠어. 어디서 만날까? 준호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신혼부부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이복남매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죠. 준호 씨. 지연이 입을 열었다가 멈췄어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준호라고 불러. 이제 우리는 남매니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연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오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준호는 그 말에 당황했어요. 지연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우리는 이제. 현실이요?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며칠 전까지 사랑하는 남편이었던 사람을 갑자기 오빠라고 부르라고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혈연관계야. 더 이상 부부로 살 수는 없어. 준호가 힘들게 말했어요. 지연의 눈에 분노가 서렸어요. 그럼 뭐가 되자는 거예요? 남매요? 웃기지 마세요. 저는 33까지 외동딸로 살아왔어요. 갑자기 오빠가 생겼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아. 준호가 달래려 했지만 지연은 계속했어요. 당신과 저는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혈연 관계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질 것 같아요?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준호도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힘들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며 살라고요? 우리 결혼할 수 없어요. 지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원망하지는 말아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남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원에 결혼 무효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혈족 간의 결혼이라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 이어서 말했어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변호사와 상담했어. 절차적으로는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지연의 거부감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혜정에게서 온 전화였죠. 지연아, 큰일 났어. 준호 어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혜정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과 준호는 급하게 혜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는 준호의 어머니가 화가 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혜정은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들어서자마자 물었어요. 준호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남편이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딸을 며느리로 맞았다는 게 무슨 일이 아니라는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준호가 달래려 했지만 어머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진정하라고. 나는 지금까지 속고 살았던 거야. 당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바보로 만들었는지 알아? 어머니가 혜정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혜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몰랐던 일이에요. 몰랐다고? 결혼식 때 당신들이 서로 바라보던 눈빛을 내가 못 봤을 것 같아? 준호의 어머니가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지연이 나섰습니다. 시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해요. 정리하다니? 이미 결혼까지 했는데 무슨 정리야? 어머니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철우가 들어왔어요.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급하게 온 것이었죠. 여보, 진정해. 철우가 아내를 달래려 했어요. 진정하라고. 당신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해놓고. 아내가 철우를 향해 소리쳤어요. 철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내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여보, 내가 설명할게. 사실은 철우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아내가 막았어요. 설명은 됐어.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이 필요해? 아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준호의 어머니가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낳은 아이가 정말 철우의 친딸이 맞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혈액형 말이야. 지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B형이에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철우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확실하지 않았어. 혜정이가 임신했을 때 다른 남자와도 만났다는 소문이 있었거든. 혜정이 충격을 받으며 철우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그 소문을 믿었던 거야? 그때는 혼란스러웠어. 두 집안이 워낙 반대하고 소문까지 돌고
철우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연이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그럼 제가 정말 아버지의 딸인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혜정이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철우 씨,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연이는 분명히 당신 딸이에요. 엄마, 진짜예요? 지연이 엄마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물었어요. 혜정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는 확신하고 있었어. 준호의 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확신이라니? 그럼 DNA 검사를 해보면 되잖아. 모든 사람이 그 제안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추측으로만 이야기했던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하자는 것이었죠. DNA 검사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그게 확실한 방법이야. 준호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연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요. 만약 철우의 딸이 아니라면 준호와의 결혼도 문제없고 오빠라고 부를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었죠. 검사를 해봅시다. 철우가 결단력 있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잖아요. 지연도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확실히 알고 싶어요. 제가 정말 누구의 딸인지. 혜정은 불안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모든 의혹을 깨끗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자. 준호가 제안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만약 철우의 딸이 아니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거든요. 준호와의 결혼도 유지할 수 있고 이상한 가족 관계도 정리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도 생겼어요. 그럼 지연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복잡한 관계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다음 날 오전, 네 사람은 함께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을 찾았습니다. 지연은 밤새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철우의 딸이 아니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담당 의사가 설명했어요. 정확한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검사를 마치고 나온 네 사람은 각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연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혜정은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흐른 후 결과 발표 날이 왔습니다. 네 사람은 다시 병원에 모였어요. 의사가 봉투를 들고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지연 씨와 박철우 씨의 친자 관계는 99.9% 확실합니다. 순간 지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었죠. 그럼 정말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박철우 씨가 김지연 씨의 친아버지가 맞습니다. 의사가 확실하게 말했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준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지만 예상했던 결과였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혜정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사실이 확인되어 다행이었지만 딸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철우는 조용히 지연에게 다가갔어요. 지연아, 이제 정말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니?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되겠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네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앞으로의 일을 논의했습니다. 결혼 무효 신청은 계속 진행하겠어요. 지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할까? 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이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걸 받아들이기까지는. 한 달 후 법원에서 결혼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연과 준호의 결혼은 공식적으로 무효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법정에서 나오며 서로를 바라봤죠. 미안해, 지연아.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도 미안해할 일 없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니까. 지연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날부터 지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직을 신청하고 잠시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저녁, 지연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엄마 혜정과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조금씩 엄마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게요. 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이제는 이해해요. 그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지연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철우와도 가끔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연아, 아버지가 너무 늦게 나타나서 미안하다. 철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준호도 지연과 가끔 만났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복잡한 관계의 가족이었지만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1년이 지난 후 지연은 마침내 철우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원망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아버지. 지연이 어색하게 불렀을 때 철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 지연아. 철우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지연은 새로운 직장을 구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승진도 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지연은 혼자 한강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결혼식에서 시작된 이 모든 소동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가족 관계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거구나. 지연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컸어요. 혜정도 카페를 계속 운영하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가끔 철우와 만나 과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저 자녀들의 부모로서의 관계였죠. 준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지연에게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지연은 흔쾌히 축복해 주었어요. 철우도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죠. 지연은 늦은 밤 혼자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지연이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